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제도권 수요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오, 이어가는 거예요, 비트? 유입했을 때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겨우 이제 3,000달러 수준이지만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오늘은 왠지 좀 촬영장 분위기도 더 밝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제가 요새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 이 크립토 시장의 최대 호재는 바로 가격이다. 네. 유진이 갖고 계신 코인이 많이 오르신 것 같습니다.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활짝 밝아진 시장,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요새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나는 이미 3개월 전에 비트가 오를 줄 알고 있었다. 하나 유명한 차트가 지금 하나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무당도 아니고 비트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항상 오르기 전에는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오르게 나니까 이제 이런 차트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해주시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통화량 이제 M2라고 하는 이 차트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M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가하면 12주, 그러니까 석 달 먼저 선행하고 그 움직임 방향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석 달 뒤에도 비트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약간 결과론적 관점이지만 네, 맞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거. 근본적으로 가장 나오는 질문이 왜 오른 걸까요? 요건데 물론 또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도 있지만 어떤 코인들이 많이 오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시황을 좀 다루다 보니까 7월 한 달 정도 주요 자산 수익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7월 지금 제가 한 13일 정도까지 정리를 했는데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요 4개 자산 중에서 XRP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뭐 한 달 새, 거의 보름 새 벌써 한 30% 가까이 올라서 이 방송을 보시면 더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비트가 12%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저에는 사실 그 7월 4일 그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날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을 하는데요. 그 서명하는 법안 이름이 우리가 통칭 BBB 법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라고 해서 그냥 핵심 내용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나 혹은 당장의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돌 것이다. 이후로 시장의 호재라고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감세를 해주면 어쨌거나 국채 발행이라든지 돈을 더 찍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자산에 대한 통화량에 대한 해칭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약간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가상자산이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은 좀 기관 주도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꽤나 강한 비트코인 매수세가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구글 트렌드를 보고요. 둘째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걸 살펴봅니다. 간혹 이제 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고점이다. 비트 더블탑이고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도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항상 리테일 분들의 검색어량이 거의 고점으로 치솟았을 때가 로컬 탑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회량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아직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조금 꿈틀한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듯 하지만 글로벌 검색어로 봤을 땐 티도 나지 않는다.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의 시작이 아닐까. 라고 좀 데이터를 봤을 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보통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코인 투자를 이제 격렬하게 참여하시면 김치 프리미엄이 많게는 과거에는 몇십 프로도 나오고 2024년에는 한 10몇 프로 정도 나오긴 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리테일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들을 좀 이런 지표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프는 보통 어떨 때 끼는 편인가요? 역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면 테더의 가격과 환율의 가격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것이 곧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랬을 때 테더 가격이 환율 가격보다 싼 겁니다. 테더에 대한 혹은 해외에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현실의 그런 환율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프가 나오고 이게 사실은 불장이거나 정말 리테일에 관심이 뜨거우면 마치 우리가 권리금 낸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해서 굉장히 좀 약간 높은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뭐 한국 리테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거나 이러면서 코인 투자에는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만큼 강하게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ETF 움직임에서도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유입세가 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뭐 연일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유입되는 것은 사실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당연한 일이라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블랙락이 운용하는 아이비트라고 하는 이제 현물 ETF 상품이 있는데요. 요것이 사상 첫 70만 비트코인 보유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기존에 보유했던 것이 약 60만 개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뭐 기존에 정말 많았을 때가 65만 개 정도 됐었는데 그 숫자를 이제 갱신한 앞자리를 바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0만 비트코인이 규모가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뭐 달러 기준으로는 840억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한 116조 될 것 같고요. 숫자로 보면 좀 감이 없으니까 주식에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그 로빈후드 주식의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규모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빠르게 돌파를 했다고 하셨는데 출시 이후에 며칠 만에 달성을 한 걸까요? 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80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800억 달러라는 게 블랙락이 운영하는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374일이 걸렸어요. 근데 요거와 준하게 이제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품이 있느냐?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S&P 500 ETF 지수가 있는데요. 1800일 정도 걸렸습니다. 5년 정도 걸린 거를 1년 만에 돌파했다. 빨리 돌파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제도권 수요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변에서 가지화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좀 잘 안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저만 그런 걸까요? 최근 2년간의 투자자들의 이제 평균 수익 구간, 지금이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과도한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최근 2년간의 범위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MBIB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빨간색 선을 보시면 0에서 조금 올라온 1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이 정도 숫자가 갔을 때가 좀 이제 과도하다, 과열되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좀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좀 움직일 범주를 예상해 본다면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 12만 달러, 13만 달러 정도를 한번 좀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환율이나 또 김치 프리미엄 같은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어쨌거나 2억 정도까지 좀 한번 노려보거나 오, 2억 가는 거예요, 비트? 좀 더 그 과한 시장의 열기를 받아주면 네. 비트코인 14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그 정도를 이번에 움직임에 시장 사람들은 좀 보고 있지 않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긍정적인 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알트 3대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알트 투자자들에게 좀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이더리움이 3,000달러 가격대를 뚫으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속을 썩였던 이더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시 좀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뭐 ETF 유입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최근에 7월 10일에 이더리움의 유입량이 최고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12월 5일 날 10만 8천 개가 이제 유입되는 것이 가장 많은 일일 유입량이었었는데 이번 7월 10일 날은 12만 개가 유입됐습니다. 아, 정말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 혹은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이제 크게 증가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 두 개 유입량을 보시지 말고 유입했을 때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겨우 이제 3,000달러 수준이지만 지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4,000달러였단 말이죠.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더리움의 재무 전략이라든지 뭐 로빈후드의 토큰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더리움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가격 움직임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또속 하니까 우리 또 리또속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최근에 장세만 보면 또 리플과 이더리움의 위성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번엔 다른 이유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별별 크립토에서 기업들의 재무 전략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역시도 재무 전략이 준비를 각 잡고 하고 든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월과 실리콘밸리가 만나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의 흐름이 월가와 크립토의 핵심 인물이 만나서 이제 주도하다 보니까 단순히 뭔가 보유하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실질적인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더욱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비트코인 재무전략 기업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편이죠? 좀 비교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어느 정도 큰 자산인지 한번 어림잡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차이가 날 것 같다 정도? 6배 정도 어쨌거나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제 비트와 이더의 몸집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더니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 원화 기준으로는 17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2.4조 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4배 차이 난다고. 혹시 이게 또 규모가 감이 안 오실까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상위에 있는 하이닉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있는 뭐 JYP 정도,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유의미한 신호들이 있으니까 이더리움 좀 믿고 이번에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추세가 좀 상승 추세냐 아니냐를 좀 많이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BIB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체인상에 움직인 그런 시장의 평단가 대비 지금의 가격이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라고 하는 걸 MBIB라고 했을 때 그것을 또 360을 이동평균선으로 해서 큰 추세를 비교하고 360을 이평선보다 위에 올라가면 상승 추세다 라고 하고 대개 이런 경우가 많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의 경우에도 365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했고 안착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갑자기 급락이 있지 않는 한 과거처럼, 과거 지금 녹색 이렇게 제가 화살표 표현했는데요, 큰 상승 모멘텀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매주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비트 이더에 이어서 기관계의 샛별 또 솔라나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솔라나 관련해서도 어떤 기관 투자 경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뉴스로 인해서 솔라나의 가격이 좀 다소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기존에 비트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하고 거래 개시한 뒤에 그 가격의 이제 움직임들을 솔라나와 함께 좀 비교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보름 정도로 제가 앞뒤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랬을 때 솔라나가 거래 개시하기 전과 후가 좀 많이 차이 나서 거래 개시한 뒤에 보름 동안 한 13% 정도 상승해서 요 기간에 아마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좀 상승 효과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기존 현물 ETF와 좀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사실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한 건데요. 이게 이제 렉스 오스프리라고 하는 회사가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냈는데, 이것은 그러면 왜 다른 ETF들은 여기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 하락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솔라나만 상승을 했을까? 좀 신기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기존에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고, 또 그레이스케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걸 전환하면서 매도 물량,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사실 하락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말이 ETF지 약간 인덱스 펀드 같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구성들도 스테이킹 솔라나로 전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그냥 솔라나 일부와 또 스테이킹 솔라나도 가해주고 있고 현금 보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이 달라서 현물 ETF 승인이 좀 빨리 났었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더라. 나아가서 뭐 8월 정도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한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는 아마도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등장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먼저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선물 시장에서 미리 어떤 조짐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CME에서 선물 거래가 가능하고 CME에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7월 7일 기준으로 115만 솔이라고 하는 미체결 약정이 있을 만큼 기관들이 관심이 굉장히 크고, 큰 규모의 미체결 약정 중에 83만 2,500솔, 한 72% 정도가 레버리지 같은 그런 상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은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솔라나에 대해서 ETF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면 관심을 또 많이 갖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리플도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커뮤니티에서 좀 최근에 회자되는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당 차트는
XRP 커뮤니티, 굉장히 XRP 홀더분들은 강성, 그래서 그분들의 별칭이 암이라고 하거든요. 군대처럼 이제 굉장히 믿음으로 똘똘 뭉치신 분들인데, 이 차트는 그분들이 이제 하나의 그냥 기대하는 시나리오일 뿐, 제가 이거를 지금 타겟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이렇더라, 뭐 이것에 대한 기간이 언제일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20불 정말 간다라고 그랬을 때 본인이 실제 리서치 하시고 투자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만큼 XRP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리플은 사실 규제로 좀 고통을 받았던 만큼 오히려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상승 호재 영향도 톡톡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RLUSD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OCC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 산하 이제 은행 규제 기관에 국립신탁은행이라는 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서클과 같은 그런 지위와 위치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내에서 그런 규제 안에서 내가 확실히 탄탄하게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입지를 가질 수 있어서 한 방에 가려고 좀 신청하는 게 아닌가라는 코멘트가 있고요. 연방정부 및 주정부 모두 이제 RLUSD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면서 좀 새로운 모멘텀에 그런 기대가 되어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앞선 솔라나는 현물 ETF 같은데 XRP는 선물 ETF네요. 아, 네, 맞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XRP 선물 같은 것들 혹은 ETF도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제 프로쉐어스라고 하는 곳에서 7월 18일 날 2배짜리 XRP 레버리지 상품이 승인 거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래가 가능해지면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또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리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 코인 중에 좀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탓에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차트 지표 좀 어떤 신호들을 보이고 있는지 얘기해봐도 될까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움직였던 흐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4배 정도, 시장 평균 평단 대비 2.4배 정도 되는 수준을 돌파를 했고, 그게 이제 2.75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돌파해서 지금 여기에 좀 안착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가 이제 좀 나름의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걸 맞고 다시 조정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3달러를 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다음 타겟인 평단 대비 3.2배인 3.7달러까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기대하고 또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3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좀 과열일 수도 있으니 투자에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지금 시장에서 리플만큼 굉장히 그 변동성이 또 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중히 좀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와 알트 3대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는 다양한 뉴스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그 미 하원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시장 구조, 그다음에 뭐 CBDC 금지 등 핵심 3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이미 다양한 뭐 좋은 호재들이 나와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거나 이러한 결과들이 또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서 또 많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가상자산 시장이 좀 더 건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코인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이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